네, 정치권에 하도 현안이 많아서 이번에는 국회 다선 의원을 모시고 저희가 정치권 현안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입니다. 네, 예. 저희 초창기에 꽃다발도 아니다, 꽃 바구니를 저희가 그 사이에 의원님 50만 구독을 달성했습니다. 예. 뭐 이럴 땐 박수도 좀 쳐주고 그러네. 감사합니다. 예. 중견기업 되신 것 같아요. 중견 기업은 아니고요. 예. 기업하기에는 아직 아니, 멀었고요. 100만 되면 대기업이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뭔 도움이 예, 되겠습니까? 100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 복권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3년 신년 특별 사면 때 그때 이제 사면은 됐고 복권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된 아예 안 됐잖아요. 아니 근데 또 그것도 처음 아닙니까? 사면 따로 복권 따로? 아니 뭐 따로 그런 경우도 있긴 왕왕 한데요. 있어요? 예, 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뭐 그다음에 최경환, 네. 그 우병우 이른바 국정농단 네. 세력들을 다 사면 복권 해줬거든요. 예, 23년에. 네, 이제 그때 근데 사면만 하고 복권을 안 한 이유는 혹시 총선에 출마해서 영향력을 발휘할까? 발휘할까봐 대단히 정치적이네요. 그랬죠. 근데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복권이 됐는데 네. 그 이번에도 아주 다수의 여권 인사 네. 또 국정농단 세력하고 함께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오히려 그 중에 그냥 원오브 댐이에요. 예, 한 분이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한동훈 대표의 태도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했던 데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사면 결정하고 본인이 발표까지 했었어요. 아니 뭐 법무부 장관 때부터 반대했다고 그런데 말은 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여권 인사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네. 사면 또는 복권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대통령하고 애써 차별화를 좀 시켜보자, 네. 차별화해보자, 그리고 또 자기 지지층들에게 소구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 속도 보이고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였다. 네, 야같다? 얕다. 얕다? 속이 얕다? 알겠습니다. 정치인이 좀 속이 깊어야 되는데요. 좀 뭐 묵직한 대선 후보급인데 묵직해야 되는데 예. 너무 얕다, 가볍다 뭐 이런 표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국정농단 세력 싹 풀어줬어요. 본인들이 구속한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본인들이 대통령이 수사해가고 네,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뭐 했던 분들이죠.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한입 갖고 두말하는 거. 네? 참그 수사에서 구속할 때는 언제고 또 뭘로 풀어주는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런 분들 풀어준다고 국민 통합이 됩니까? 자기 부정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이슈는 내일 광복절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지금 광복절이 두 동강이 났어요.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부 행사가 있고요. 또 광복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동시간대에 백범기념관에서 있고요.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거는 오후 2시에 시민사회가 효창공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광복회 주최 행사로 가는 것으로. 근데 광복회가 수도권 지역으로. 어제 긴급회의 해가지고 오지 못하게 했다고 정치권 인사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당에서 논의를 해서 네. 뭐 내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결정을 하게 될 건데요. 예. 오다가 내가 이제 뉴스 검색해 보니까 이종찬 회장님께서 네. 이른바 그 반일 종족주의 예. 한국학 김남년? 중앙연구소 지금 원장인가 예, 원장. 글로 가 있잖아요. 예. 그 책을 봤다고 하시면서 예. 피가 거꾸로 네. 솟는 것 예, 같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희한하게 이 국민의힘 계열이 정권만 이게 국민의힘 계열의 정권만 들어서면 네. 역사를 왜곡하고 뭐 친일을 못해서 아주 안다를 내는 것 같아요. 이명박 때 이른바 뉴라이트들이 맞습니다. 등장을 했죠. 그때 처음 등장한 거죠. 기억나시겠지만 예.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를 아유 난리 났습니다. 국정화하려고 아주 국정교과서 그냥 난리 났죠. 국정 교과서로 만들려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제가 교문위 간사였었어요. 아주 사력을 다해서 막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뭐 친일을 넘어서서 숭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뭐 아주 소수의 일부 뭐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이 막 이루어지니까. 건국 전쟁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 해석 집필 관련한 기관들 무려 그중에 임원에 25개를 꿰찼다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아니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이에요. 그럼요.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데거든요. 맞습니다. 민족 정기를 지키는 데예요. 이게 강제징용, 위안부, 독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홍범도 장군 등등. 하여튼 이 윤석열 정권이 우리 민족 정기에 왜 일제 시대 때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 정기 끊는다고 징받고 새말뚝 박았던 거 있잖아요. 새말뚝. 지금 거의 그런 새말뚝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형국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한테 건국 논쟁 이게 뭐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냐. 뭐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참 어이없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하여튼 가장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도 안 차는 이야기였었어요. 정말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위들을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책도 막 발간이 되고 뭐 광복절에 이승만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찬양하고 우리 지금 독립운동가들을 다 지금 테러리스트를 만들 그런 판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내일 또 이종찬 회장님께서 뭔가를 발표하실 것도 같던데 그건 별도로 하고 오늘 뭐 김현정 뉴스쇼가 약간 예고편 같은 그건 별도로 느낌이었어요. 하고 내년이 이제 한일 국교수교 65주년이죠. 60주년. 60주년인가요? 65년이니까 60주년이죠. 그러네요. 일본의 어떤 이 침략 역사에다가 완전히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시도 아닌가? 쭉 이게 빌드업을 해서 또 그다음에 역사 관련한 여러 기관들을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로 점령을 해서 분위기 쭉 만들고 내년에 하여튼 아주 대형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오히려 마타도어하는 보수의 공격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은 상당히 조용해요. 아니 국민의힘도 이게 뭡니까 저기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일반 시민들, 일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본인들도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큰 위기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을 말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뭐 여러 가지 단독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통일을 위한 국제 플랫폼을 제안한다. 라는 게 오늘 중앙일보하고 연합뉴스 TV의 단독 보도로 좀 나와 있습니다. 통일 독트린을 발표를 한다는 건데요. 지금 통일을 뜬금없는 뜬금포? 뜬금포죠. 아니 이 북한 문제 잘 관리 못 해가지고 오물풍선이 계속 긴장 관계는 아주 극대화 시켜놓고 뭡니까 최고조로 지금 만들어 놓고 느닷없이 통일 평화 관리부터 해야죠. 평화가 경제인데 대화부터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남북 공동 어로수역 만들어 가지고
꽃게라도 좀 안정적으로 싸게 먹고 싶다. 간장게장. 14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정부 네. 14 정상회담 때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다 들어가 있었죠. 예.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통일을 무슨 지금 통일이 아니라 평화 구축, 안정적인 평화 관리. 예. 그리고 북한에 뭐 금강산에 온천도 좋고 그러니까 관광도 좀 가고. 예? 그렇죠. 뭐 개성공단 뭐 물건 싸게 만들어서 좀 싸게 스포츠 용품 같은 것 좀 사고 냄비도 좀 사고 그런 게 이렇게. 되려면은 예. 우리가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네. 대화를 하고 예. 평화를 관리해야 되는데 네. 뭐 오늘 뉴스 보니까 그 대북 전단 날리는 사람들요. 탈북 단체. 탈북 단체들 예. 아직도 이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나 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24시간 보호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경찰이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네. 경찰이 따라다니는데 대북 전단을 날려요. 그 위법행위거든요. 예. 아, 그 위법행위입니까? 예, 예. 그 왜 그거를 엄단 안 합니까? 위법이면 경찰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무슨 뭐 통일이야. 통일 독트린 뭐 통일 아이, 참 정말 답답합니다. 끔찍합니다.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는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그러니까요. 맥락이 없으니까 더 답답한 네. 뭘 하려고 이러는 건지에 대한 불안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잘렸어요? 아니 아직 잘리지는 않았는데 총선 전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네. 총선 후에는 교체가 될 것 같아서 네. 좀 활동이 뜸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만든 게 우리 당 내의 대표적인 경제 모임 경제는 민주당 네. 이걸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큰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 80명? 오늘부로 지금 88명, 88명. 100명 넘어갈 것 같아요. 제일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어요. 가입해주라. 네. 그냥 같이 하자. 전화도 안 했는데 88명이 모인 거예요? 텔방에 하나 올리고 예. 각 방에다가 이제 가입 신청서만 돌렸는데 예.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2번 했는데요. 김태년 의원님 인기 짱이네요. 참여율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 인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다 예. 경제적으로 유능해지고 싶다고 하는 네. 어떤 열망 예.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멤버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멤버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가 빠지면 이게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름 캠프 진행 중에 있는데 예. 2번 했고요. 네. 8월에 2번 더 하고 네. 뭐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각종 경제 현안과 관련한 예. 공부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현장도 가고 예. 강연도 듣고 예.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금투세.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당 내에서도 지금 뭐 이제 해당 상임위 기재위에서 활발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정책위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예. 또 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의원 단텔방 등을 예. 통해서 예. 활발한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정책은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주는 사인이 중요하죠. 예. 이게 신뢰죠. 그게 예. 결국은 한번 이게 결정을 했는데 한번 유예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으로 한번 네. 유예된 게 내년으로 지금 2번 유예한 거잖아요. 2020년에 해가지고 22년에 하고 올해가 되는 또 건데 24년에 하고. 예. 제 생각에는 네. 한번 결정된 정책 아직 시행도 안 해봤어요. 네. 더구나 선진국 OECD 국가들 중에 28개 국가가 지금 이 금투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무슨 뭡니까 주식시장이 엉망이 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대만 사례는 거기는 이제 이른바 금융실명제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되어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던 거고요. 그것도 다 정상화됐고요. 네. 그래 이제 근데 몇 가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소액 주주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상법 체계가 지금 이게 부족해요. 예를 들면 이사회가 예. 주주의
이제 뭡니까 주주이익 충실 의무 예. 이제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으니까 회사의 이익만 충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기술 개발해놓고 물적 분할해서 다른 또 뭐 저 대하고 합병해가지고 네. 소액 주주들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기업의 밸류업을 뭡니까 할 수 있는 예. 그런 조치들 그게 네. 이제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 예. 상법인데요. 예. 이 상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추진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던 이거 우리 기재위에서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네, 면세 구간 5천만 원인데 네. 원래 이게 250만 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5천만 원인데 이제 1억으로 좀 상향 조정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일반 소득세로 통합과세가 되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분리과세, 요 금융소득만 네. 금융소득은 개인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구 사항이 뭐냐면 원천징수 하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원천징수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됐을 때 네. 무슨 뭐 저 다시 환급을 해준다든가 이런 건데 네. 그 기간에 돈은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원천징수를 확정 신고로 바꿔준다.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네. 우리 임광현 의원이 지금 법안을 다 내놨어요. 예, 예. 이런 보완 조치들을 하고 예. 예정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재명 대표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유예하라는 거 아니죠? 아직 뭐 유예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새 지도부가 이제 이번 주에 전당대회 끝나니까 네.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의원총회도 열어서 또 토론도 해야 될 거고요. 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면 예. 유예하지 않고 내년,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침으로 민주당이 방향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네. 뭐 제 의견을 하라고 하면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런 보완 조치들을 하고 예. 시행을 해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민주당 왜냐하면 이게 또 거래세하고 패키지예요. 거래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투세를 만약에 유예하거나 폐지를 하게 되면 네. 지금 거래세 내리기로 되어 있는데 인하하기로 네, 되어 예. 있는데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거래세를 뭐 만들고 그 금투세를 폐지해라. 그래서 저는 금투세가 시행됐는 줄 알았어요. 폐지를 하도 얘기해서. 시행 근데 안 아직 시행도 안 시행 안 됐는데 돼 폐지하라고 있습니다. 하면 생기지도 않은 세금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 말하는 게 조금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요.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이야기했던데 네. 이거 뭐 대표적인 민생 정책 어쩌고 하는데 아직 예. 말씀하셨던 예, 대로 예. 시행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것도 뭐 좀 정치적인 퍼포먼스. 퍼포먼스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 이런 것들을 요구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그 민주당 정부에서도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설계가 이제 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가 됐는데 네. 그게 지금 한번 유예를 하면서 이걸 다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걸 놓친 거죠. 근데 이건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 보완 조치는 금방 할 수 있거든.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되는 거고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태도예요? 글쎄요, 아직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이 사람들은 막 폐지하자 정치적 목적으로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 언제까지 개미 투자자들이 재벌 대기업 회장님들의 어떤 지배권을 강화시켜주고 본인들의 어떤 가계의 이익을 위해서 금투세와 상관없이라도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네. 이 상법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 믿고 투자할 수 있게 다 미국 시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은 세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요. 금융소득세 많이 냅니다. 세금 내더라도 거기가 뭐 믿을 만한 시장에서 글로 간다라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그거 좀 여쭤봤고요. 금투세만 갖고 이제 토론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는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잊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상속세 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네. 종부세. 급기야 오늘 그 전직 강만수 기재부 장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종부세는 세금의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보유세인데 그거 저기 종부세는 보유세인데 네. 보유세 각 나라 다 하고 있어요. 우리만 내는 거 아니에요? 네, 다 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 같은 데는 우리보다 보유세는 이렇게 이름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르지만 보유세는 각 나라가 다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중국 같은 데는 물론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세는 보유세 없어요. 예. 특히 이제 저 미국 같은 데는요.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동산으로 뭡니까 돈 못 벌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좀 하여튼 새로운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지금 사실은 제일 심각한 게 TMF 사태인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셀러들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나오는데 정부가 어쨌든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더 꾸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사태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건데 민주당은 이 문제 어쩌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뭡니까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 아마 천준호 의원이 네네네 정무위 중심으로 천준호 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을 텐데요. 일단 그간에 이제 관리 잘 못한 거예요, 이거. 정부가? 이미 예고가 이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네. 이걸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이 정부 책임이 있어요. 예. 이 점 분명히 하고. 네. 근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방안들을 곧 내놓게 될 겁니다. 네. 아니 그 뭐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어떤 방안이? 천준호 의원 출연시켜서 한번 구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엇박자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의원님 지금 25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이걸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25만 원을 긴급 지원하자 이 취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유가 있잖아요. 예. 지금 내수가 워낙 위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에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그때 이게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쇼크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때도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연체율이요 1% 이하였어요. 지금 연체율이 1.5%가 넘어갔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체율이.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예.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실질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내수가 위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항구적인 대책이 되겠습니까? 응급 처방이라도 해야 된다. 예. 숨통은 좀 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25만 원 그 지원법을 네. 이렇게 통과를 시킨 건데 네. 아니 그러면은 이런 목적이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뭐 자기들 정책 방향하고 좀 다르다 싶으면 그럼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부는 이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예, 그래서 답답한 거고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협치도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이거 가지고 무슨 이게 한 13조 네. 좀 될 텐데 인플레 생긴다고. 뭐 이거 가지고 뭐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러는데 우리 국민 뭡니까 GDP가 네. 명목 GDP가 2,400조, 실질 GDP가 한 2,200조쯤 될 텐데요. 이러면 이건 14조나 한 0.5%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뭐 물가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제 우리 장유미 변호사가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1,500원짜리 커피 마시기도 힘들어서 커피숍 폐업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남에선 또 뭐 48만 원짜리 커피가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사실은 이 보통 심각한 거, 그러니까 누구는 1,000원짜리 커피도 못 먹는데 누구는 48만 원짜리 커피를 먹으면 이게 공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 운영이든 정책이든 네. 공감이거든. 공감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이 정부 사람들이 또는 여당도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이걸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무분별한 감세 안 합니다. 이렇게 경제 어려울수록 재정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지금 가계도 지출이 줄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지출이라고 하는 투자도 지금 네. 어려워져 있잖아요. 예, 지금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네. 유일하게 지금 지출할 수 있는 데가 정부예요. 근데 정부마저 무분별한 감세로 인해서 지출 여력을,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 버리면 어디서 이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정부의 역할은
이른바 재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건국 전쟁이 뭐가 상관이냐라고 대통령은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그 통영 시장에 가서 오징어 사고 아귀포 사고 보리새우 사시고 이런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부산에 가가지고 명란 어묵장 이렇게 하고. 휴가 가가지고 부부가 따로따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다가도 휴가는 같이 가는 데 부부인데 그게 참 특이한 부부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점을 찍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건건이 다 거부권을 행사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답답하고. 돌파가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이 정치력을 민주당은 어떻게 발휘를 해야 되냐. 아니 글쎄요 지금 다선 중진 의원이시니까 아니, 지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매우 답답한 그 상황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저 전당대 토론회에서 현재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맨 먼저 지금 만나고 싶다. 맨 먼저 만나고 싶다. 가장 만나고 싶다. 뭐겠어요? 우리 국민들 힘들고 우리 경제 어려우니 좀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책을 좀 논의를 해봅시다. 네. 이 뜻이잖아요. 이거 빨리 저 대통령이 수용해야죠. 그리고 진지하게 네.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이나 뭐 또는 어떤 이 국제적인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야당한테 설명하고 네. 협조 구할 건 협조 구하고 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무슨 뭐 저 조자룡 헝칼 쓰듯이 그냥 뭐 제2요구권 거부권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원래 이게 국정이 막혀 있으면은 정부 여당이 대통령과 여당이 푸는 거예요. 늘 그래 왔었어요. 네. 여당 사이드에서 원내대표도 하시고 정책위의장도 정책위의장도 원내대표도 하시고 하고 해봤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정부 여당이 푸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좀 막혀 있을 때 제가 네. 뭐 찾아가기도 하고 네. 또 제 파트너 모시고 네. 청와대 가서 만나기도 대통령 하고. 만나고 네. 그러면 또 요구 조건 들어주고. 아니 요구 조건 또 가서 뒤밀고 네, 네. 야당 당시 야당. 야당에서 네. 뒤밀고 네.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또 그 다음에 문제이긴 하겠지만 네,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나 이런 정부 처음 봐요. 지금까지 이런 정보 네,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네. 이게 하다못해 정말 사악한 정부였다고 하는 이명박, 가장 네. 무능한 정부였다고 하는 윤석열 박근혜 정부도 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신용이라도 내고 그랬어요. 야당이 목소리 높으면 듣는 신용이라도 했고 예. 국민 여론이 나빠지면 응답하는 신용이라도 냈어요. 네. 근데 의원님 지금 그게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답도 없고 대책도 없고 거부 21번 했어요. 야 거부. 거의 거부 대통령이에요. 예? 그 거부권을 이승만보다 더 많이 행사할 더 많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야당하고 뭘 같이 그러니까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뭐 정치를 보관하거나 이런 건 기대하기가 어렵고 지금 뭐 인사들 보면 이진수, 김문수, 그 저 뭡니까 김형석 뭐 등등에 이르기까지 전부 뉴라이트로 꽉 채우고 8월 30일 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나오는데 교육부에서 확인을 안 해줘요. 그런데 뉴라이트 계열이 있다라는 저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해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을 이렇게 치욕스럽게 만드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끊임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권은 200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192석이기 때문에 8석의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근데 어느 일정 시점 가면 이게 결국은 정치 국민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국민 여론이 들끓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일정 시점 가면은 그 일정 시점이 여당 언제일까요? 의원들도 네. 지금은 저는 거의 뭐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등점에 도달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하는데. 박근혜 때처럼 촛불혁명이 또 난다고 보세요? 그건 뭐 저기
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죠. 지금처럼 국민을 분노케 하면. 네.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이 들끓게 되면요, 여당 의원들이 동요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김형석 사태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뭐 방어를 안 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대변인 성명 하나 나왔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비겁한 거죠. 아, 그런 겁니까? 네, 뭐 지켜보고 있다. 뭘 지켜봐요?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지. 기자도 아닌데 뭘 지켜봐. 뭘 지켜봐? 평론가도 무슨 아닌데. 평론가야? 가장 먼저 자기 입장을 내야죠. 예, 여당 대표인데. 네, 여당 대표인데. 아. 뭐 여론조사 하면은 막뭐 60% 70% 이상이 뭐 반대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네. 국민의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부끄럽죠. 네. 부끄럽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그래도 보수라도 될 거 아니에요. 예. 보수의 눈으로 보더라도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수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오죽하면 그 광복회장에 나서서 이러는데 조선일보 오늘 보니까 광복회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저께부터 일부 언론이 그랬었잖아요. 예. 조선일보 다운 거죠, 뭐. 걱정입니다. 여하튼 지금 뭐 꽉 막혀 있어서 8석의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가 사실은 민주당의 진지한 고민일 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당하고도 지금 많은 대화들을 하긴 합니까? 각급 채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예. 예. 그럼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돌파구가 좀 생기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한동훈 대표가 예. 전당대회 할 때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예. 왜 또 강간무소식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와중에 서울신문 단독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의 유이동 전 의원, 한동훈 대표가 유능한 여연 재탄생 플랜을 가동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유이동 의원은 유승민계 아닙니까? 뭐 개중 합리적인 분이죠. 예, 뭐 좀 기대해 봄직합니까? 성격도 좋고. 예. 왜 기대를 글쎄요. 이게 용산에서만 조금 벗어나면 예. 이렇게 용산이 빠지고 예. 여야가 대화를 하라고 하면 좀 돼요. 예. 지금 용산이 꽉 틀어지고 안 놓기 때문에 여야가 꽉 막혀 있는 거거든요. 국회가. 용산이 국힘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여당을 좀 말씀하셨던 대로 네. 자유를 주면 충분히 우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어떤 해결 방법들도 예. 찾아낼 수 있거든요. 예. 타협도 될 거고. 예. 근데 모든 걸 용산이 거부권을 무기로 해서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예. 무기력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라고만 하니까. 예, 무기력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무기력증이 빠졌다. 무기력이 빠져 있으니까 야당하고 대화해서 뭐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예. 타협하고 뭐 예. 방안을 찾아보려고 해도 예. 용산이 눈치 한 번 주면은 그냥 안 꼼짝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니까. 예. 근데 늘 이제 이 국민의힘 계열 옛날에 한나라당 때부터 네, 보면은 제가 경험해 보면 예. 벗어나지를 못해요. 옛날엔 청와대,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청와대, 예. 용사 벗어나질 못해. 저 계열의 당은 우리가 DNA가 좀 다른 거야? 우리가 집권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참 답답한 8월을 광복절 앞두고 뭔가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만세운동이라도 다 같이 좀 하면 합심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터질 거예요. 터진다. 이들이 이렇게 하면 네. 지금 역사 문제, 역사 왜곡 문제도 지금 우리 국민들을 매우 치욕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민생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게 지금 뭐 골목 경제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각 기업들도 지금 난리거든요. 대기업들도. 일부 잘 나가는 네. 반도체는 원래 이제 사이클링 네. 산업이니까 네. 뭐 수출 좋아졌다고 막 자랑하고 네. 정부에서 자랑하고 언론에서 막 보도하고 그러던데요. 그 아직 2022년 수준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것도 반도체 착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투자 내수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빼고 나머지 반도체 자동차 빼고 나머지 산업도 다 부진해요 지금. 예.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예. 여하튼 사실은 하여간 뭐 윤석열 정부 용산의 그립이 이렇게 세가지고는 되는 일은 없겠다.
좀 국민을 스스로 국힘을 좀 자유롭게 해라. 네. 스스로 정권의 명을 단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스스로 명을 단축하지 마시라. 라는 조언을 정치적 명, 이제 정권의 명, 정권의 명, 예, 정권의 명을 단축하지 마시라라는 걸 주요 메시지로 던지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